선택을 내리기 전 당신의 내면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느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 유독 한 커플이 당신의 시선을 잡아끈 그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당신의 깊은 내면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의식적인 결정이나 논리, 규칙, 기대, 그리고 생존 본능에 의해 이끌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아래에는 또 다른 층이 존재합니다. 아주 섬세하고 감정적이며 직관적인 층이죠. 이 층은 상징이나 몸짓, 거리감, 친밀함, 침묵, 그리고 긴장감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내면의 층과 직접적으로 소통합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 테스트가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을 심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신이 어떤 관계를 원해야만 한다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감정적 세계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5커플을 바라보았을 때 당신의 머리는 아마도 개입하려 했을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이유를 만들고 논리를 찾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생각이 따라잡기도 전에 당신의 감정 체계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몸의 자세, 두 사람 사이의 공간, 시선이 향하는 방향, 이 모든 세부 사항은 논리를 우회하여 당신의 경험에 직접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경험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운 것이 상처가 되었기에 거리를 둔 모습에 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버림받는 느낌이었기에 강렬함을 찾기도 하죠. 때로는 혼란스러움에 지쳐 균형을 추구하고, 때로는 불확실함이 위험하게 느껴져 통제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자유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중 틀린 반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적응의 결과이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각 커플은 서로 다른 감정의 역동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작동하는 욕구, 방어기제, 갈망,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긴장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당신은 자신의 모습과 깊이 닮아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반응 모두 중요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선택한 그 느낌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려 보세요. 숫자가 아닙니다. 설명도 아닙니다. 그저 그 선택이 주었던 느낌, 바로 이것이다 싶었던 그 조용한 감각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내면의 성찰에 마음이 끌린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순간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더 깊은 대화를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며 마음과 감정으로 떠나는 앞으로의 여정을 놓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선택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은 종종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열어왔는지에 대한 가장 선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만약 첫 번째 커플에게 마음이 끌렸다면 당신에게 말을 건넨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않고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깝지만 무언가 말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감정은 어딘가 방어적이고 절제되어 있으며 갇혀 있는 듯 보입니다. 여기에는 드러난 갈등도 드라마도 혼란도 없습니다. 그저 의도적으로 보이는 고요한 거리감이 있을 뿐입니다. 이 커플을 선택한 것은 종종 감정적 자기 방어에 대한 깊은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 역동에 공감하는 분들은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깊이 생각합니다.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관찰합니다. 남들은 놓치기 쉬운 목소리, 톤의 미세한 차이, 침묵, 행동의 변화를 예리하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표현하는 일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오해를 샀거나 마음을 열었다가 실망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솔직해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신중함인 것이죠. 당신은 가까운 관계에서도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당신이 상대방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질 때면 밖으로 손을 뻗기보다는 안으로 침잠하는 것이 당신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계를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감정적 절제력, 자기인식,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죠.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힘든 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침묵과 함께 머물 수 있으며 그 무게를 조용히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하지 않고 남겨진 것들에 있습니다. 단지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워지지 못한 욕구들 말입니다. 때때로 감정적인 거리는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친밀함으로부터 당신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만약 이 커플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경계하는 것이 여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배운 것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일까? 그리고 그 보호막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익숙할 뿐인가? 성장하기 위해 신중함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된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마음을 조금씩 열어보는 것은 연결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다시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거리가 완전히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거리가 관계를 지배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들은 물러서며 자신을 보호하지만 다른 마음들은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즉 강렬함과 열정, 감정의 불꽃 속으로 뛰어들므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커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만약 두 번째 커플이 당신을 끌어당겼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의 친밀함 때문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전류 때문이었겠죠. 여기에는 강렬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듯하고 시급하며 거의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감정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들의 연결은 조용히 쉬고 있지 않습니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무언가 중요한 것이 항상 걸려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커플을 선택한 것은 종종 감정 그 자체와 맺고 있는 깊은 관계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쓸 때는 깊게 씁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말 너머의 차원에서 서로가 보이고 선택받고 느껴지기를 바라는 감정적 깊이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렬함은 종종 강력한 내면의 섬세함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감정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고 방 안의 공기가 언제 바뀌는지 알아차리며 친밀함과 거리감을 거의 신체적으로 느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몰입이고 존재이며 관심이자 감정적인 융합입니다. 하지만 강렬함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열정, 충성심, 헌신, 그리고 심오한 연결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누군가의 곁을 지키며 아주 드물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감정을 투자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추구합니다. 반대편에는 강렬함이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감정적 의존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불안을 유발하고 거리는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감정 세계가 상대방을 중심으로 너무 강하게 돌아가서 상대의 존재가 당신의 안정에 필수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결이 당신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종종 이런 패턴은 감정적인 인정이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과거, 사랑을 얻어내야 했거나 싸워서 쟁취해야 했거나 끊임없이 지켜내야 했던 경험에서 형성되곤 합니다. 강렬함은 그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붙잡아두려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커플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한 번쯤 성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나는 강렬함을 사랑과 동일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연결 안에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는가? 강렬함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열정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숨 쉴 수 있게 하고 친밀함이 잠시 조용해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은 감정의 불꽃을 쫓지만 다른 마음은 더 차분한 것, 즉 균형과 안전, 그리고 디딜 수 있는 감정적 단단함을 향해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다음 커플로 이끕니다. 만약 세 번째 커플이 옳다고 느껴졌다면 당신의 마음에 와닿은 것은 흥분이나 긴장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을 것입니다. 이 역동에는 조용한 꾸준함이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잡아당기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연결은 단단하고 상호적이며 평온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이미지는 불꽃을 일으키지 않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즉 안전함을 만들어냅니다. 이 커플을 선택한 것은 종종 감정적 균형에 대한 갈망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이미 강렬함이나 혼란, 불안정함을 겪어봤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삶의 현 단계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평화와 일관성입니다. 당신은 예측할 수 없는 관계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압도적인 관계보다는 지지해주는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선택은 흔히 감정적인 성숙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관계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끊임없는 흥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소통, 책임을 나누는 것, 그리고 오랜 시간 곁을 지키는 감정적 존재감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상적인 편안함에 익숙할 텐데 이는 삶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안정감이 성장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커플에게 끌리는 사람들은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경청할 줄 압니다. 타협할 줄 압니다. 사랑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고도 지지와 위로를 주고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파트너십은 강렬함보다는 조화로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균형에도 조용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때로는 조화를 원하다 보니 갈등을 회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축소할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대화는 당신이 몰라서가 아니라 소란을 피우는 게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으로 느껴져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요함 아래에는 미세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감정이 이 안정감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죠. 그 결과 더 깊은 표현이 필요한 순간에도 당신의 일부는 신중하게 통제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커플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편안한 만큼이나 불편함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평온함을 완벽함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균형이 변하더라도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는가? 감정적 성숙함은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나 관계를 잃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균형을 통해 안전을 찾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조와 통제, 명확하게 정의된 역할을 통해 안전을 찾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이 아니라 힘에 의해 형성된 역동이죠. 이것이 우리를 다음 커플로 안내합니다. 만약 네 번째 커플이 당신의 눈길을 끌었다면 아마도 눈에 띈 것은 친밀함이나 따뜻함이 아니라 구조였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역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끌고 다른 사람은 따릅니다. 한 사람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맞춥니다. 이 연결은 정의되어 있고 질서가 있으며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미지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이 커플을 선택한 것은 통제, 그리고 감정적 질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명확한 것이 곧 안전한 것이라고 일찍부터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역할이 정의되고 기대치가 알려져 있고 경계가 확고할 때 감정의 세계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모호함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당신이 지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확실함의 대가가 따랐던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제는 타인에 대한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당신은 리더십, 결단력, 책임감을 중시할 수 있는데 스스로 주도권을 쥐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주도할 때
더 안전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내면이나 외부 세계가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했을 때 감정적 위계 질서는 안정을 줍니다. 여기에도 힘은 존재합니다. 이 역동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회복 탄력성이 있고 유능하며 믿음직합니다. 당신은 압박감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결정을 내립니다. 장기적인 관계와 약속을 유지하는 데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얼어붙기보다는 행동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통제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감정적 안전이 질서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통제를 놓는 것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 두려움, 부드러움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그런 감정들이 과거의 약점으로 치부되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권력의 균형을 둘러싼 긴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끄는 입장이라면 책임감의 무게를 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따르는 입장이라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적 경직성 때문에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커플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통제하거나 혹은 남이 통제할 때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구조를 지키기 위해 숨기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 유연함을 허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진정한 감정적 강인함은 통제가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커플에 다가가면서 역동은 또 한 번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조와 위계를 통해 안전을 찾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속 없는 연결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은 존재하되 개개인의 고유함은 온전히 유지되는 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커플로 이끕니다. 만약 5번째 커플이 당신에게 공명했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에 말을 건넨 것은 친밀함이나 거리, 강렬함, 통제가 아니라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결이 있지만 숨 쉴 틈이 있습니다. 함께함이 있지만 소유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커플을 선택한 것은 개별성, 인디비주얼릿과의 강한 관계를 반영합니다. 당신은 자율성을 깊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친밀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대체하거나 잠식하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보완해주는 연결을 원합니다. 당신에게 사랑은 감정적인 필수품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관점은 대개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경계가 너무 허물어져 버린 관계를 보았거나 겪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공간 없는 사랑은 서서히 자아의 일부를 지워버린다는 것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명확한 내면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연결은 반드시 숨쉴 공간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감정적 성숙함이 있습니다. 이 커플에게 끌리는 사람들은 타인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존중합니다. 두 사람이 발걸음을 똑같이 맞추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통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며 매달리지 않고 아낄 수 있고 자신이나 상대를 가두지 않고도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감시보다는 신뢰 위에, 의무보다는 선택 위에 세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 또한 그 나름의 어려움을 가집니다. 때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깊은 애착을 방해하여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공간에 대한 욕구를 자기 존중이 아닌 감정적 거리두기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헌신이 당신의 자율성을 위협할까 두려워 관계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열려있는 것과 자유로운 것 사이에는 조용한 긴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커플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렇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단순히 선택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도 허락하는가? 나는 독립성을 감정적 자급자족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자아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결이 깊어지도록 놔둘 수 있는가? 관계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유대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선택의 존재입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선택 중 그 무엇도 당신을 영원히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당신의 감정 체계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반영할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여러 역동 사이를 오가며 종종 각각의 조각들을 조금씩 지니고 살아갑니다. 진짜 통찰은 당신이 어떤 커플을 선택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동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깨웠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더 깊은 자기 이해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